우리가 이제 주기적 성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주기적 성질, 주기율표 들어봤니 요즘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주기적 성질들, theoretic properti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기율표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로 좀 해보자고. 86페이지 보면 주기율표의 역사가 나왔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 나오죠. 거기 이제 주기율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맨 밑에 봐볼까? 어디쯤 나와 있냐 그게 87페이지 나와 있네. 8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죠.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 이렇게 거기다 별표 한 3개 해놔요. 그게 중요한 말이죠.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가 전자수 동그라미. 이거 읽을 때 원자가 전자라고 읽는 거야. 읽으라 그랬더니 원자가 전자 이렇게 외우는 애들 많아요. 읽는 애들 많아요. 원자가 전자라고 읽는 거다. 원자가 전자가 아니야. 원자가 전자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 그게 바로 원자번호와 원자번호 증가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주기율표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8번째 단위로 이렇게 바뀌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전이금속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전여원소를 예를 들 때는 8번째로 이렇게 주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주기율표의 기본적인 역사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베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야. 이름만 좀 알아두면 좋겠어. 새쌍 원소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새쌍 원소설. 원소가 3개씩 있는데 그 3개씩이 이렇게 묶음으로 있는 거야.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칼슘하고 그 다음에 프론튬하고 바륨을 이렇게 새쌍으로 한 덩어리로 묶었어요. 그랬더만 요 가운데 있는 스트론튬이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요렇다는 거야. 칼슘하고 바륨의 딱 중간값을 갖더라는 거지. 이제 이런 중간값을 갖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원자량이라든지 물리적인 특성들 있잖아. 뭐 녹는 점이라든지 녹는 점, 끓는 점, 뭐 전기, 전도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특성들, 물리적인 특성들이 얘 딱 가운데 센터드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3개씩 묶어놓는 거. 얘네 묶음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최초 표시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에 누가 나오니? 뉴렌즈라고 나오죠. 뉴렌즈의 옥타브설이라고 나오죠. 가끔 시험 문제 이제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이건 가끔 내신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물어봐. 한 문제씩 나옵니다. 뉴렌즈는 뭐라 그랬어? 옥타브설. 여러분들 1옥타브가 뭔지 알아? 도레미파솔라시도 옥타브. 옥토. 근데 옥토퍼스가 뭐니? 옥타브 8개. 그죠? 옥토퍼스 뭐지? 문어지. 문어 다리 8개지. 그죠? 준아 다리 몇 개야? 2개? 다 알아. 2개라고 이렇게 안 해도 알아요. 자, 아니 선생님이 다리 몇 개다 이런 얘기를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 많이 사귀는 애들 있잖아. 양다리, 세다리 막 걸친 애들 있잖아. 다리가 많은 애들이 있어. 하여튼 그래. 자, 옥타브설 뭐예요? 문어가 8개 다리를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옥토퍼스라고 얘기하지. 니네 악토버? 10월이 악토버죠. 근데 왜 10번째 있지? 원래는 그게 8번째였다며. 근데 1월하고 2월이 치고 들어왔다며요. 그래서 10번째로 밀렸다며. 원래는 8번째예요. 그래서 악토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트라고 하는 건 8개란 뜻이야. 그래서 8개마다 이 주기적인 성질이 반복되더라. 여기다는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8번째마다 반복이더라. 주기성을 나타내라. 이런 걸 알아낸 게 뉴렌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할아버지죠. 멘델레예프. 딱 이름만 봐도 아마 러시아 사람 같죠? 무슨 예프, 멘델레예프. 이 사람은 뭐냐면 약 63개예요, 좀. 이런 원소를 이제 뭘로? 원자량 수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지. 그래서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원장은 근데 이 멘델레예프가 되게 대단한 게요. 그때 당시에 발견된 건 63개 원소를 발견했는데 뭐 여기 63개 여종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발견되지 않은 미발견을 빵꾸로 뚫어놨어. 구멍을 빵빵 뚫어놓고 멘델레예프가 지가 직접 거기다가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이런 성질을 가진 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 대단한 게 뭐냐면요. 후대에 거기를 발견해봤더니 거기에 이 사람이 예측한 원소가 딱딱 들어있는 거야. 물론 이름은 나중에 다르게 이름이 지어졌지만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이름까지 미리 지어놨다. 그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다 태명들 있잖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름 미리 지어놓잖아요. 태명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미리 이름을 지어놨다.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이제 멘델레예프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율표에 어찌 보면 처음 시초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멘델레예프. 무슨 예프. 예파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은 옛날에 문학소년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어요. 니네만 할 때.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싶고 막 욕심이 많아. 독서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갖고 도서관 같은 데 가면 그 러시아의 대문호 하면은 누가 너네 좀 아냐? 러시아의 대문호 그럼 누구야? 뭐 누구? 누구? 금방 뭐라 그랬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아닌가? 들어봤니? 톨스토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도스토옙스키 들어봤어? 이런 사람들 뭐 죄와 벌이냐 뭐 전쟁과 평화 뭐 이런 거 대소사시를 쓴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이런 사람들 책이 이렇게 막 두꺼운 양장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책이 막 전집으로 있어요. 1권부터 10몇 권까지. 그런 걸 한번 전집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은 게 선생님 꿈이었어.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는 그 대작을 읽어보려고. 근데 얘네들의 문제점 뭐예요?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사기도 어려워요. 도서관에서 빌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1권이 없어. 이 빌려갖고 반납을 안 해. 누군가 이게 1권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야. 그래서 다 대여돼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1권이 딱 있는 거야. 그래갖고 불려줄 걸 빌렸죠. 그래갖고 이걸 읽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지. 와 대박. 이걸 읽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페이지서부터 한 20페이지까지 등장인물이 한 80명이 나오는 거야. 무슨 예프 무슨 스키가 막 나오는데 도저히 이게 누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줄거리가 이게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읽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또 영화로 나와고 영화로라도 보려고 영화 봤는데 영화가 3시간이 넘어.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어. 중간에 앞에서 다 졸다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졸았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광활한 대륙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인생에서 전쟁과 평화를 읽지도 못하고 영화도 못 보고 이런 상황 한번 도전해 보세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등장인물들을 다 알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어제 선생님 딸이 축구를 여자치고 좀 특이하게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스포츠 채널을 보거든. 프리미어리그 이쪽을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국가 대항전을 하잖아. A매치를 하잖아요. 근데 특히 러시아나 그쪽 동네 저 어디에요? 유럽, 서유럽, 동유럽, 서유럽 그쪽 애들은 이름들이 전부 이렇잖아요. 전부 한 팀이 무슨 프야. 무슨 예프, 무슨 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니네 수업할 때 멘델레프 나오면 내가 이런 얘기 꼭 해주는데 꼭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 한번 도전해봐. 선생님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포기해서 좀 후회가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는 사람 도전 한번 해봐. 그래서 멘델레프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시험에는 뭘로 등장한다?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다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딱 꼽아라 그러면 사실은 멘델레예프가 거의 기초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모질리라는 사람이 모질리가 이걸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죠. 지금 우리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이 돼 있죠. 그래서 얘가 문제로 잘 나온다. 원자 번호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원자 번호 순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얘는 뭐죠?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수죠. 양성자수를 카운트했으니까 원자 번호를 나열할 수 있었겠지. 어떻게 카운트했을까요? 얘가 X선 회절 실험을 했다고. 그래서 회절 실험을 해가지고
멘델레프가 기초한 그 주기율표를 이제 현대적인 장주기형 모델로 만든 사람이 모즐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역사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113가지, 3개 정도 원소 숫자가 있는데 더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지구상에 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만 존재하는 원소들도 있어. 근데 이런 애들까지 다 나열하면 118개인가까지 있대요. 근데 우리가 주기율표에 그냥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한 103개 정도 나와 있어. 뒤에 막 못 들어본 그런 것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화공과 같은 데 가면, 대학 말고 고등학교 화공과 같은 데 가면 주기율표 외우는 시험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도 화학 전공했거든. 선생님은 대학원도 대학 4년에 대학원 2년 했으니까 6년 동안 화학을 공부했는데 선생님도 20번까지밖에 못 외워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잖아. 만수무강에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20번까지는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가 나왔을 때는 주기적인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주기율표를 먼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주기율표 외우는 거. 주기율표 외우는 사람 손 들어봐. 자기 나 주기율표 외운다. 그래? 어떻게 외웠어? 나머지는 주기율표 다 못 외우나요? 오늘 다른 건 없어. 주기율표 하나를 좀 외웁시다. 주기율표 하나를 외우는데 선생님이 좀 유치한 방법이지만 좀 외우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나서 주기율표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걸 외우기 위한 방식이니까 니네 유치하지만 왜 이렇게 맨날 늦나? 자 여기 봅시다. 도현이 일로 와봐. 아직 들어가지 말고 여기 서봐. 여기서 봐. 자, 선생님이 연예인 수혜를 되게 좋아하거든. 네. 독일어로 리베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힐리베 디히 그러면 뭐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도현이 너 되게 사랑해. 이힐리베 디히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혜를 되게 사랑해요. 수엘리베. 수엘리베라는 사실은 여자가 있었는데요. 비키니를 즐겨 입는데요. 좀 야하기도 하지. 근데 자꾸 벗어 제낀대요. 테이크 오프가 옷을 벗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비키니를 벗어. 이상한 상상 하지 마. 이상한 상상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기 위한 방편이야. 자, 비키니 오픈에. 그런데 도현이가 자꾸 그죠? 쳐다봐요. 도현이만 알아요. 따라해봐. 나만 알지. 나만 알지. 그죠. 몸매가 무슨 몸매지? 펩시콜라 몸매야. 그래서 펩시콜라. 자, 도현이는 뭐 그 몸매를 보고 침을 꼴깍 삼키겠죠. 이렇게. 자,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스웰르게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볼까? 그죠? 자, listen and repeat. 한 번만 따라해봐. 자, 시작. 한 번만 따라해봐. 괜찮아. 시작. 좀 따라해봐. 자, 시작. 됐죠? 됐어? 자, 뭐라고 다시 한 번. 스웰르게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볼까? 그죠? 이제 지워봅시다. 이제 아이스 테스트. 자, 스웰르게 비키니 오픈에 네가 쳐다봐야지. 나만 알지 펩시콜라 볼까? 한 번만 더 해봐. 스웰르게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볼까? 오케이, 좋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한 번만 따라해봐. 할 수 있겠니? 지웠는데? 자, 시작.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선생님이 인강에서 이거 했다가 엄청나게 댓글을 막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 스웰립의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꼴까. 조금 이따 써줄 테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써봅시다. 주기율표 이걸 배열을 해야 돼. 8개로 배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 수는 수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헬륨. 그래서 수헬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리, 베, 비, 키. 유치하지만 소리 나는 대로 가는 거야. 비키니, 오, 프,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나, 마그네슘이죠. 만, 알, 지, 펩, 시, 콜, 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꼴, 각 이렇게 해서 20번이 외워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수헬, 리베,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이렇게 해서 20개를 외우면 돼요. 이제 우리 남학생들은 금방 외워집니다. 이제 좀 부작용이 뭐냐면 집에 가서 막 코카콜라를 찾아요. 펩시콜라 나의 몸매가 펩시콜라 몸매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거 주기율표 그리면 항상 얘를 동그라미를 쳐야 돼. 얘가 이 족에서의 좀 예외야.
얘는 금속이 아니거든. 얘는 비금속이에요, 수소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알카리 금속에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으면 여기에 르비디움, 세이슘, 원래 프란슘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더 좋겠고 아까 여기 했었죠. 칼슘, 스트론튬, 바륨 있죠. 아까 데드라이너의 세 쌍 원소설에 여기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 이 세 개가 한 쌍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FCl, Br, I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크립톤, 제논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이제 주기율표 다 끝나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뭐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이 정도 알아두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 오늘 20개까지는 외워야 된다. 여기다 잠깐 써줄게요. 한 번만 더 써봅시다. 마음속에다 외워놔. 적어놔. 엄마 보여주지 마세요. 엄마가 선생님 이상하게 볼지도 몰라요. 나만 알지? 무슨 몸매야? 펩시콜라 몸매. 어떻게? 꼴딱. 외워치웠니? 자, 셀리백,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꼴딱. 이렇게 해서 20개 외운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뭐냐면 이 알카리 금속이라고 해서 1쪽에 있는 여기 우리가 이제 오비탈을 배웠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니? 여기에 이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렇게 있다. 이걸 주기라고 했잖아. 주기가 뭐라 그랬지? 체리마, 너 저번 시간에 안 배워서 잘 모르. 주기가 뭐라 그랬니? 혹시 기억나니? 이 가로줄. 민서 가로줄이 뭐였지? 가로줄. 뭐였죠? 가로줄이 뭐였어? 주기가 뭐였어? 은혁이 가로줄이 뭐였니? 가로줄. 저번 시간에 했는데. 주기가 뭘 의미한다 그랬지? 니네 가로줄이 뭐였니? 뭐였지? 그렇지. 전자 껍질수야. 이거 하나면 얘가 2주기면 2개고 이렇게 하면 3개고 이렇게 하면 4개고 이렇게 하면 5개고 5주기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전자 껍질수가 많아진다 그랬지. 이걸 주기라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족이라 그랬죠. 세로줄 2족이라 그랬지. 여기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은 0족이라 그랬어. 이렇게 된다. 야, 선생님 여기 있잖아. 세로줄은 족이라 그랬어요. 족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결의 족자를 쓴다 그랬죠? 이렇게 결의 족자를 쓰잖아. 그죠? 족이 같으면 어떻다 그랬어?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족 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화학적 성질이 같다. 같은 게 아니고 유사하다. 이렇게. 그래서 족이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세로줄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끼리 모아놓은 거야. 이게 주기율표야. 그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주기율표라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그 족 같은 게 뭐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야. 아까 얘기했죠. 원자과 전자수가 중요하다고 했지. 원자과 전자가 뭔데?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의 숫자야. 왜? 화학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최각전제의 장난이라 그랬잖아.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의 숫자가 중요해. 그 숫자가 뭐야? 족이야. 그래서 족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같은 건 아니야. 유사해요. 왜? 껍질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바깥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비슷한 거야. 화학적 성질. 그걸 모아놓은 거, 정렬을 해놓은 거, 이게 주기율표다. 별거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는 니네들은 이런 걸 다 외웠잖아. 중학교 때 뭐 외웠니? 이런 것도 외우지 않았어. 뭐 Li2O, MgO, Al2O3 이런 것들이 니네들을 되게 괴롭히는 거였잖아요. 이걸 다 외웠잖아, 일일이. 그런데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뭐예요? 중성의 전하량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합이 제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리튬은 여기 있지. 1족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 1가를 갖는 거야. 근데 그게 두 마리지. 얘는 무조건 16족이니까. 전자 2개를 받아갖고 18이 돼야 되니까. 8개가 돼야 되니까. 2-죠. 0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2까지. 여기 2가예요. 2-지. 얘 2-잖아. 알루미늄 몇 가예요? 여기죠. 13. 3개지. 여기 3족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3가 되겠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합이 6이잖아. 플러스 6, 마이너스 6. 전기적으로 중성. 니네는 이걸 다 외웠잖아. 이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주기율표를 이해하면. 아, 이게 몇 쪽이구나. 아, 몇 가가 잘 되겠구나. 이런 거 그냥 예측할 수가 있다. 깨워.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주기율표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주기적 성질을 갖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를 이제 좀 지웁시다. 여기가 좀 좁으니까 얘 좀 지우자. CL1에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기 펩시콜라 꼴까 요렇게 여기를 지우고요. 이쪽에다가 자, 주기율표에서 이제 아래쪽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왼쪽 하단으로 갈수록 어떤 성질이 화학적 성질이 있을 거냐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로 내려가면 이제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이렇게 씁시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이유는 이제 알겠죠. 뭐야?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유까지 써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두 번째 뭐예요? 반응성이 되게 커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세부적으로 얘기해 줘 볼까요? 이거는 자, 여기 봐봐. 여기에 제일 바깥에 전자가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맨 바깥에 전자가 있는데 껍질이 막 많아졌어. 그러면 이 안에 핵이 있을 거 아니? 이 전자는 핵에 붙들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멀리 있어. 심지어는 안에 껍질들이 안에 뭐예요? 핵을 다 가려버리는 거야. 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애가 볼 수가 없다고. 니네 이제 어렸을 때 아빠랑 손잡고 어디 가거나 선생님도 선생님 애들 데리고 어디 가면 선생님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선생님 키가 작잖아. 그죠? 방송에서 본 애들은 키 큰지 작은지를 잘 모르는데 니네는 선생님 키 작은 거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어디 이제 길 가다 보면 막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이렇게 몰려 있잖아.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아빠들은 막 어깨 동무해갖고 이렇게 보여주면 아빠들이 키가 크니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어깨 동무해도 보통 사람 키보다 안 크니까 이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살아오면서 선생님이 제일 힘들었던 그런 거야. 그 아예 애초부터 선생님하고 길을 가다가 만약에 그런 장면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요. 앉아서 다리 사이로 다리 사이로 뭔가 봐야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궁금하니까 그렇게 본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안에 핵이 있는데 바깥에 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버리면 바깥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둘러싸버리면 맨 바깥에 있는 애는 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야. 핵이 플러스가 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잡아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놀다가 사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있는 애들은 전자가 맨 바깥에 있는 애가 사고 치기가 딱 좋아요. 왜? 핵이 붙잡아주질 못해. 다 막아 있잖아. 가려져 있잖아. 이런 걸 가려막기 효과라 그래요. 전문 용어. 그런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핵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 얘가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핵의 그 정확한 양을 뭐라 그래? 유효핵전화라 그래. 전문 용어로.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핵전화를 가려막기를 뺀 거를 우리는 유효핵전화를.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볼 수 있는 유효핵전화는 되게 적은 거야. 완전히 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누군가 붙잡아주질 않으니까 맨날 사고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그 반응성이 도대체 뭘 거냐는 얘기야.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전자를 잃기 쉬운 거를 뭐라 그런다?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산화가 잘 된다. 이런 경우를 화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여기 이제 이런 금속 있잖아. 이런 금속. 이런 금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화학에서의 용어의 금속성이 크다. 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잘 내놓는다. 이런 뜻이야. 자, 이 금속성이 크다라는 다른 말이 이 전자를 잃기 쉽다. 이런 의미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표현을 화학에서는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섯 번째. 산화가 잘 되는 거 우리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지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거야. 지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그럼 지가 산화가 잘 되면 남을 환원을 잘 시키는 거잖아. 그 환원력이 큰 거지. 그래서 산화가 잘 되는 건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문 용어들이 나오죠.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나와. 이제 앞으로 너네 두고두고 배워야 될 것들이야. 이온화 에너지는 작죠.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지가 이온화가 되면서 이온화되기 위한 에너지야. 그러니까 전자를 띄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전자 지가 스스로 잘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 작을 수밖에 없죠. 조금만 건드려도 전자들이 투두둑 빠져버려. 이온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전자 친화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에서 알지만 전자 친화도 어떻게 될까요? 작지. 전자를 가지려고 안 해. 버리려고 그러는 애야. 그러니까 전자 친화도 작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전기 음성도라는 게 있어. 전기 음성도는 전자 친화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야. 전기 음성도는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가르쳐 줄 건데 사기성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동업할 때, 동업하면 안 돼요. 동업하면 문제가 생기지. 동업할 때 보면 어떻게 되니? 너 100원 내, 나도 100원 낼게. 그리고 우리 200원 만들어갖고 사업 같이 해갖고 돈 벌면 5대5로 나누자. 근데 이게 말이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지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니네 나중에 동업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도 선생님도 그렇지만 동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봤어. 동업의 좋은 점은 우리가 선생님 동업 보통 얘기할 때 화학에서는 공유결합을 얘기합니다. 공유결합할 때 어떻게 너 전자 하나 있지? 나도 전자 하나 있거든? 꼬시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수소한테 야 너 전자 하나 있지? 나도 전자 하나 있어. 우리 결합할래? 그러니까 수소 바보 같은 놈이 그래! 그래서 결합을 딱 한 거야. 그랬더니 결합을 했더니 탄소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린 거죠. 딱 결합하고 나니까 이 수소가 비리비리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를 이거 내가 60% 70%막 가져가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수소는 뺏겨요. 그러는 거 옆구리 표에는 델타 플러스를 딱 띄는 거지. 탄소는 델타 마이너스를 띄는 거. 이런 것들이 전기 음성도다. 그러니까 결합한 거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사기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분명히 공유결합하기로 해놓고서. 이게 이제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동업을 하려면 무슨 동업을 해야 되냐면 대위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동업을 해야 돼요. 뭐냐면 전자쌍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보면 여러분들 잠재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많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누군가가 자본가가 그걸 딱 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돈은 넣지 말고 자본가가 니네들한테 투자하게 만들어야지.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한쪽에 주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니네가 능력치를 발휘해서 니네는 거기서 뭐 CEO가 될 수도 있고 뭐 거기서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5대5로 투자해갖고 서로 자기 거 안 뺏기려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제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니네는 나중에 할 때는 뒤에서도 설명해 주겠지만 배위 공유결합 같은 그런 동업을 해야 된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능력치를 제공하고 자본가는 돈을 제공하고 나중에 선생님이 니네가 능력치가 충분해지면 내가 자본가가 돼줄게. 돈을 대주고 니네는 사업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음성도야. 근데 전기음성도 여전히 전자를 좋아하는 거잖아.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전자 싫어하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이거는 작은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책에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이게 막 너저분하게 화학책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목의 정리를 쫙 해준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왼쪽 하단으로 갈수록 이런 성질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역으로 반대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위로 올라가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 있지.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18족, 0족이라 그래. 얘 제일 바깥에 있는 최각전자 수는 8개야. 근데 원자가 전자는 0개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얘는 되게 안정합니다. 정말로 안정해요. 안정한 물질.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얘는 뭐예요? 비활성 기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inert gas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요 비활성이 아니고 원래는 정확하게는 불활성 기체. 한자의 뜻으로는 전혀 반응을 안 해버리니까 안일 불자하고 안일 기자가 틀리잖아요. 불활성 기체가 맞다. 근데 발음이 좀 이상하죠. 불활성 기체.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비활성 기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랑 화학적으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우리 이거 물질에서 원소 물질로 배웠죠. 그래서 일원자 분자 뭐 이런 걸로 배웠잖아. 그래서 얘는 화학적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의 주기적인 성질에서 뺍니다. 날려버려도 돼. 왜? 화학적으로 다른 애들하고 반응 안 한다니까. 그럼 뭐하러 넣어? 그래서 여기를 빼버리고 아예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경향성을 표시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이제 얘네 부류다. 얘네 부류. 얘는 빼버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뺐을 때, 자, 여기다 대응시켜갖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자 반지름은 반대니까 감소하겠지. 전자 껍질 감소하니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부터는 똑같습니다. 반응성이 커요. 근데 얘가 아래로 내려갈 때 반응성하고 얘가 위로 올라갈 때 반응성은 좀 뭔가 다르겠지. 어떤 반응성이 다르더니, 자, 전자를 얻기 쉽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어. 옥텟 룰이라 그래요. 옥텟이 뭐라 그랬지? 8개. 전자가 8개가 들어가면 되게 안정해. 여러분들 왜 전자가 8개가 들어가면 안정할까? 왜 8개가 들어가면 안정할까? 기억나니? 1s에 둘, 2s에 둘, 2s에 미안해. 2p에 6, 3s에 둘, 3p에 6. 기억나? 오비탈에서. 그래서 두 번째 껍데기에, 첫 번째 껍데기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데기에는 s오비탈에 2개 들어가고, p오비탈에 6개 들어가니까 8개 들어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껍데기에는 s오비탈 2개 들어가고, p오비탈 6개 들어가요. 물론 여기에 이제 3d오비탈도 있긴 있어. 10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전이원소에 해당하는 거고, 전용원소에서는 s오비탈하고 p오비탈에만 해당된다. 그래서 오비탈에서도 이렇게 8개가 들어가야지 안정하더라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8개를 채우면 안정하기 때문에, 여기 봐봐요. 얘네들은 제일 바깥에 이거 전자 하나를 버려버리는 거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면 되게 가운데 8개는 그 안에 있는 건 안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잃어버리고 안정하게 되려고 하는 거야. 얘네는 지금 어떻게 되니? 얘 마이너스 뒤에가 7개가 있어. 그럼 하나를 더 채우면 8개가 되는 거고, 얘는 6개가 있어. 하나를 더 채우면, 2개를 더 채우면 안정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자를 잘 받으려고 하는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를 얻기 쉬운 그런 반응성이 큰 거고, 이런 경우를 네 번째 뭐가 잘 된다?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전자를 얻는 거를 뒤에 산화원어에서 배워. 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걸 뭐가 크다? 반대로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속성이 이런 금속이 아니라고요. 전자를 잃는 거를 금속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반대로 전자를 얻는 거는 비금속성이 크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섯 번째 뭐가 있어요?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되겠지. 이제 지가 환원이 잘 되니까 남을 산화를 잘 시키는 거야. 지가 환원이 잘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자기가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남한테 전자를 뺏으면, 얘한테 전자를 뺏으면 얘는 산화되는 거잖아. 그래서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클 수밖에 없죠. 얘 이온화 시키려면 이제 전자를 다 띄워야 되잖아. 전자를 띄워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전자 6개, 7개를 다 띄워야 되잖아.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전자를 집어넣어줘요. 그 집어넣어줄 때 필요한 게 전자 친화도야. 그래서 얘는 전자를 좋아하니까 전자 친화도도 클 수밖에 없죠. 지금 니네 교과과정에, 수능 교과과정에 전자 친화도는 좀 빠져있는데 살짝. 근데 전자 친화도가 들어가. 전자 친화도 크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까 뭐 있죠? 전기 음성도 크다. 얘는 전자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전자를 결합하든 말든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커요. 이제 왜? 기본적으로 8개를 채우기 위해서 전자를 막 당기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전기 음성도는 F가 1번인데 얘는 CL이 1번이에요. 요것만 조심해 줍시다. CL이 1등이야. 자, 여기 경향성은 위로 올라가면 F가 1등일 것 같은데 전자 친화도만 예외로 CL이 1등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F가 2등이야. 선생님 왜 그래요? 이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얘네들의 특성인데, F는 되게 조그맣잖아. 그러니까 되게 딱딱해요. 전자 껍질이 꽉 당겨져가지고 딱딱해서 전자 하나가 들어가려고 그럴 때 너무 딱딱해서 들어가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CL은요 굉장히 소프트해요. 껍질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좀 말랑말랑해. 전자가 들어가기 좀 편해요. 그래서 CL이 오히려 들어가기가 편하다,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전자 친화도가 조금 예외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요렇게 정리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기율표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이게 주기적인 성질이고 웬만한 책에는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책에도 봐봐 간단하게만 되어 있죠. 88페이지 봐볼래? 88페이지에 그 조그맣게 원소에 분류해가지고 나오죠. 이제 우리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 부류가 뭘로 나와? 금속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 부류가 비금속이라고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센터에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거 여기를 준금속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는 분류를 해놓는 겁니다. 1쪽, 2쪽, 3쪽, 13쪽까지는 금속이 주로 많아요. 그 다음에 이쪽 16쪽, 17쪽 이쪽은 주로 비금속이 많고 14쪽, 15쪽, 14쪽에 이쪽에는 준금속. 여러분들 준금속은 좀 애매한 애들이죠.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실리콘 같은 애들, 이 규소 같은 애들 반도체잖아. 이런 주기율표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쪽에서 12쪽까지는 이거는 이제 전이금속이라 그래갖고 디오비탈 우리 배웠죠? 디오비탈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는 디디전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애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몰라도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사이에 금속들이 들어있다. 여기 집어넣으면 이제 주기율표가 이렇게 늘어나겠지. 실제 주기율표가 굉장히 많이 늘죠. 그래서 가운데 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이유가 얘네 3족부터 12족까지 얘가 들어있으면 금속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전형원소만 넣어놨을 때는 금속 이쪽이 금속이고 이쪽 비금속이고 가운데는 준금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주기율표 성질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조금 공간이 남았으니까 다 마무리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1쪽인 수소를 제외한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자 주기율표 그리면 무조건 수소는 제외시킨다. 동그라미로 비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알카리 금속이 나옵니다. 알칼리 금속. 니네 알칼리란 말 들어봤냐? 알칼리 어디서 들어봤어? 그 있잖아 알칼리성 이온 음료 그 있잖아 니네 잘 먹는 게토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먹으면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 이온 음료 게토라이 그거 먹으면 게토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알칼리성 이온 음료가 그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거 오해는 뭐냐면 니네 그걸 염기성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 알칼리성은요 이게 조금 이게 좀 헷갈리게 쓰는 건데 이 선생님은 화학을 전공했잖아. 이 알칼리성을 쓰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환경을 전공한 사람들. 원래 이제 화학에서 출발해갖고 원래는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게 니네 토목공학에서 나왔다. 토목공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에 뭐 저수지 같은 거, 댐 같은 거 만들 때 물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질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때는 수질 환경이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 않았었어. 그걸 그래서 토목공학과에서 그걸 가르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환경이 되게 중요하게 됐잖아. 물도 되게 중요하게 됐잖아. 우리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분파돼서 나온 게 환경공학이야. 그래서 환경공학에서 주로 수질을 많이 다뤄요. 수질을 많이 다루는데 물을 다룰 때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알카리니티라는 건 말을 써요. 그게 이제 염기성. 우리 화학에서 얘기하는 베이스. 그러다 보니까 알카리성을 염기성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염기성 용액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이온들이 많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걸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알칼리성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니네 여기에 들어있는 뭐 NaOH 다 염기성인 거 알지? KOH 이런 거 염기성인 거 알잖아. 여기에 항상 알칼리 금속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알칼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먹는 게토라이 안에는 알칼리성 이온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리튬, 나트륨,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슘이라는 애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우리 이온 체계 때문에 우리 몸으로 수분이 흡수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분이 2%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다며. 그래서 음료수 이름에도 2%가 있잖아. 우리 몸 전체 퍼센티지 중에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대. 그래서 2%라는 음료수가 나온 거야. 거기 안에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니네 이온 음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온 음료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은 이온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특히 여학생들은 지금 막 피부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매일 우리 학생들 보니까 수업 시간 끝나면 막 우리 학생들 안 그러나? 막 물 주던데. 너 뭐하니? 그랬더니 꽃에 물 주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미스트 막 뿌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분이 그만큼 피부에 중요한 거야. 수분이 얼만큼 유지되느냐가
피부가 좋으냐 안 좋으냐의 관건이야. 그런데 이온 음료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몸에서 그런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쭈글탱이가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온 음료 많이 먹지 마라. 니네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나 특히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외선에 노출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 축구 선수들이 워낙 90분 동안 막 엄청나게 뛰잖아. 수분이 엄청 부족해요. 근데 걔네들 물 먹으면 배 아프고 물이 흡수가 안 돼. 갈증 해소가 안 돼. 그러니까 걔네들 뛰다가 먹는 거 있지? 그거 전부 스포츠 음료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이온 음료를 먹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 봐봐. 되게 쭈글탱이가 많아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수분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온 음료는 별로 권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이제 이온 음료를 먹을 때는 언제 먹는 게 좋은 거냐면 우리 뭐 장염 걸렸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너무 설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탈수 증상이 있다. 뭐 이럴 때 먹어주는 게 이온 음료예요. 그 장염 걸리면은 병원이나 약사가 그러잖아. 이온 음료 많이 드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이유가 알칼리 금속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온 음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새콤달콤하잖아. 새콤하잖아. 거기에 시트라산 들어있고 레몬산 들어있고 산성이야. 알칼리성 이온 음료 그런데 걔는 산성이야. 그래서 여기서 알칼리성은 염기성이 아니다. 여기서 알칼리성은 뭐다?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제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알칼리 금속에는 뭐뭐 있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르비디움, 세슘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되죠. 방금 했던 것처럼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런 반응성이 있다 그랬지. 얘네들은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쉽게 반응을 하죠.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가 된다. 자, 공기 중에 놔두면 어떻게 되면 얘는요 공기 중에 산화가 되기 때문에 석유 속에 보관해야 돼. 물하고 반응하면 그냥 금방 또는 공기하고 반응하면 금방 반응해버려. 석유 속에 꺼내야 돼요. 석유 속에 보관된 거를 핀셋으로 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돼요. 핀셋으로 꺼내갖고 손으로 만지면 여기 타요. 핀셋으로 꺼내갖고 칼로 자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 지우개 칼로 잘라봤지? 딱 그 느낌이야. 금속인데 칼로 커터칼로 쫙 자르잖아? 그럼 지우개 자르는 느낌으로 싹 잘려요. 아주 부드럽게 잘려. 쫙 자르고 나면 굉장히 반딱반딱거리는 금속이 나와. 근데 이게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반응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딱반딱거리는 금속 광택이 나오는데 금세 회색으로 무딘 광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만큼 공기 중에서 산화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기 중에다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나트륨 같은 경우가 이제 딱 실험하기가 좋죠.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칼륨은 거의 물에다 집어넣으면 한 덩어리만 조금 집어넣으면 폭발해버려요. 나트륨은 불꽃을 튀기면서 막 연기를 내면서 수소기체를 막 내요. 수소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더 반응해갖고 불꽃이 막 나요. 리튬은 좀 비리비리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리튬을 넣으면은 애들이 에이 뭐예요? 뭐 이렇게 돼요. 나트륨 정도 넣어야지 우와 막 이렇게 돼요. 칼륨은 사고 나요 잘못하면. 그래서 중고등학교 실험실에서는 나트륨으로 주로 많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유딩용이고 이게 초딩이나 중딩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위험해서 안 돼. 그 밑으로는 얘네들은 비싸요. 방사성 동위원소기도 하고 비싸서 이걸로 실험하기는 어려워. 나트륨으로 주로 학교에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선생님이 기억나는 선생님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용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과학반이었어. 근데 얘가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선생님 꼭 따라다녔어요. 과학반은 보통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과학반이잖아. 그래서 들어가기도 힘들어. 경쟁률도 세고. 근데 얘가 나랑 너무 친하니까 맨날 나를 쫓아다니는 거야.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응태랑 꼭 다니고 싶대. 그래갖고 얘는 나 때문에 특별히 과학반에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그날 나트륨 실험 이거 알칼리 금속 실험을 하는데 이게 얘가 너무 신기한 거죠. 이렇게 석유에서 꺼내가지고 자르니까 잘 잘라지거든 금속이. 잘라져갖고 그걸 물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막 불꽃이 튀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너무 장난꾸러기였어. 선생님 몰래 이거 야 왜? 나 이거 집에 갖고 갈 거야. 어떻게 갖고 가려고 그랬더니 이걸 딱 꺼내더니 한 덩어리를 뚝 끼는 거예요. 칼로. 그러더니 그 A4 용지 종이에다가 이걸 막 싸가지고 지 책상 속에 놓는 거야. 얼마 안 돼갖고 책상 속에서 막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네 알겠지만 이 종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셀룰로스잖아. 여기 안에 OH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여기에 수분이 되게 많은 거야. 여러분들 김도 봐봐. 김도 좀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흡수되고 눅눅하잖아. 이게 지금 눅눅한 상태야. 이거 복사기에 넣잖아요. 김 바삭바삭한 것처럼 바스러져. 얘는. 근데 지금 물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걸 유지를 하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수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종이에. 근데 여기다 싸놨으니까 반응을 해버렸겠지.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막 여기서 책상 속에서 막 흰 연기가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한테 혼나면 너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 동생한테 갖다 주려고 그랬대. 동생 보여주려고 그랬대. 너무 신기해서. 네, 그럼 위험한 행동 하면 안 돼요. 한 번은 또 알콜 램프 우리는 학생 때니까 라이터나 성냥이 없잖아요. 알콜 램프에 불 붙였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불 붙여주잖아. 근데 얘가 장난치다가 불을 꺼뜨린 거야. 불 꺼뜨렸는데 선생님 안 본 사이에 알콜 램프를 들고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내 알콜 램프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알콜 램프 훅 이렇게 갖다 댄 거야. 니네 알콜 램프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네. 막 뭐라 그래, 사기로 되어 있는 이게 있는데 그게 붙어 있진 않아. 이게 덜렁거려. 그걸 갖다 이렇게 부으니까 이게 알콜 램프가 이게 알콜이 확 쏟아진 거야. 알콜 램프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알콜에 파란색 불이. 그러니까 얘가 손에 불이 붙으니까 탁 놓은 거야. 근데 그때 여자 생물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다행히 노트가 있어. 노트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검사하고 계셨었어. 근데 노트 위로 얘가 탁 뿌려갖고 노트 위로 알코올이 쫙 퍼져갖고 파란색 불이 쫙 붙은 거죠. 와, 근데 그 여선생님 되게 예쁘시기도 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 실험 가운 있잖아. 실험 가운을 쫙 벗으시더니 절대 당황을 안 하시더라고. 실험 가운을 쫙 벗으시더니 쫙 덮는 거야. 쫙 덮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처음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딱 멋있게 끄시더라고. 탁탁탁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은 3가지라는 거예요.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 뭐가 있을까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 그러니까 그 물체가 타려면 어느 정도 온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탈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가지만 제거해주면 우리가 불을 끌 수 있는 거예요. 탈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도끼 들고 가서 해체하는 거야. 더 못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거지. 그죠? 불을 끄기 위한 방법. 또 뭐가 있어요? 그죠? 산소를 차단해야지. 그래서 소화기가 산소 차단하는 거야. 누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생님 뭐 한 거야? 옷을 벗어서 산소를 차단한 거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직 발화점이 그 알코올이 온도, 불 붙는 온도가 100도도 안 돼요. 한 120, 30도 정도 될 거야. 그 온도에는 절대 그 노트가 타지 않아. 노트가 멀쩡해. 딱 덮어갖고 끄시더라고. 선생님이 대학교 2학년 때인데 화학과니까 실험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도 그 이론을 알지. 근데 불이 나면요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2학년 때니까 군대에 복학한 복학생 형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때 담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단계 이서라고 하는 그게 발화점이 되게 낮아. 30 몇 도만 돼도 불이 붙는 애가 있어. 거기다가 이제 니코틴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 이서만 날리면 되는 거거든. 날릴 때 핫플레이트에 딱 올려놓고 온도를 40도만 하면 돼. 안 그러면 불 붙으니까. 40도만 해갖고 오랜 시간에서 날리면 이제 나머지 남는 게 내가 원하는 니코틴 성분이야. 그거 다 하면 실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긴 시간 동안 실험을 하다 보니까 다 밥 먹으러 가고 한 사람이 남아서 이제 하는데 그 형이 이제 군대 막지대한 그저 파릇파릇한 복학생이자. 아무도 모르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게 안 날아가니까 이게 성질이 급한 거야. 병장 출신이잖아.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거 온도 60도 70도 올린 거야. 내가 그 옆자리에 있었어. 근데 이게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불이 푹 붙는 거야. 비커에 불이 푹 붙는 거야. 이게 파란 불이 비커 위에 팍 붙더라고요. 나는 그걸 알았으니까 형 그거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덮어놓기만 하면 되거든. 비커가 이렇게 있으면 책으로 딱 덮기만 하면 꺼지는 불이야. 근데 형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끄겠다고 입으로 부는 거죠. 그 형이 입으로 훅 부니까 거기에 이제 에테르가 이서가 차 있으니까 이게 거기서 팍 해갖고 불똥이 탁 튀는, 나 그 장면을 봤어요. 불똥이 탁 튀어갖고 이마에 탁 붙은 거야. 그 형이 이마에. 그 이마에 탁 붙으니까 뜨겁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군인 출신이니까 발로 차버린 거야. 발로 차니까 이제 테이블 위에 이게 탁 퍼져버린 거죠. 불이 쫙. 테이블 하나가 불이 온통 다 붙어버린 거야. 근데 우리 실험실의 테이블에는 뭐가 있니? 가스관이 지나가요. 가스관이 지나가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그걸 보더니 난 여자들 그 목소리가 난 그렇게 소름 끼치는 게 처음 알았어. 어떤 애가 가스 그런 거야. 가스 라인을 보고 거기에 불 붙은 걸 보고 가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자애 둘이 소리를 지르는데 까 지르는데 정말 모골이 송연하다 그런. 그러니까 온몸에 닭살이 다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실험실 앞에 있으니까 뭐예요? 그 소화기를 찾으러 갔어. 근데 분명히 소화기가 있다는 건 나는 알고 있었거든. 내가 가지러 갔는데. 근데 나도 당황하니까 시야가 되게 좁아져갖고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소화기 있는 위치나 이런 거 잘 알아둬야 돼요. 너무 놀래니까 그 소름 끼친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놀래갖고 나갔는데 빨간색 그 소화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저기까지 뛰어가갖고 거기서 가져와서 가져서 뛰어오는데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껐어. 그래갖고 그때 우리 조교 다 잘리고 막 난리 났었어요. 완전 온통 난리가 나고.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그래서 불 나는 건 진짜 조심해야 되고 집에 소화기 하나씩 놔둬야 되고 그런 거 이제 그때 한번 선생님이 경험을 해봤어요. 조심해야 돼요. 불 붙는 거. 자, 어떻게 된다? 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조건이 세 가지 있어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 탈물질, 그 다음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산소. 그래서 소화를 시키려면 이 세 가지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춰주거나 탈물질을 제거하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뭐지? 산소를 차단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그 여자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딱 덮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커에다가 살짝 두꺼운 노트 같은 거 하나 딱 덮어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그걸 발로 차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황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자, 됐어요. 요렇게 된다. 여기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공기 중에서 산화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물하고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얘네들 시험 문제 나와요. 반응식 쓰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 어떻게 된다? 이 M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일반적인 알칼리 금속을 쓰는 거다. 여기에다가 이제 H2O 이렇게 되죠. 그러면 누가 만들어지냐면 MOH가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나와요. 이놈의 수소기체가 가연성이기 때문에 얘가 막 불꽃을 튀기는 거야. 얘가 불이 붙어갖고 벅벅벅벅 불꽃이 튀기면서 수소기체가 막 나오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된다. 개수를 맞춰보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두 개니까 여기다 2 써주고 여기다 2 써주면 될까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나온 얘가 OH죠? 얘 뭐예요? 염기성 물질이. 그래서 얘는 누구를? 페놀프탈레인을 붉게 변화시킨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집어넣어주면 이거 지시약이죠?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우리 이걸 갖다가 염기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물과 격렬히 반응해갖고 수소기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염기성인 물질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3번. 할로젠하고 격렬하게 반응하죠. 할로젠하고 격렬하게 반응해갖고 어떻게 돼? 우리 대표적인 게 뭐니? NA가 알칼리 금속이면 여기 있는 Cl2하고 반응하게 되면 누가 만들어지냐? ENaCl. 이거 뭐죠? 염화나트륨이지.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하고 17쪽에 있는 할로젠하고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얘네 되게 좋아해요. 어느 정도냐면 걔네 누구지? 걔네 둘이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하루 만에 눈 맞아가지고 24시간만 48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이잖아. 걔네 여주인공 남주인공 누구니? 너 모르냐? 로미오와 줄리엣. 그죠? 근데 나중에 사귀어봤더니 두 집안이 완전 왼수집. 그래갖고 나중에 둘 다 죽나? 비극적인 사랑이야. 어쨌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이에요. 얘네들. 엄청나게 격렬히 반응해. 불꽃 튀기면서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 만들어지는 게 이온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정도 하면 되겠네. 할로젠하고 충분히 반응한다. 보통 이제 얘네들 순수한 수소기체를 얻을 때 많이 쓰는 그런 제법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알칼리 금속이 이런 특징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지. 장소가 좀 좁아갖고 일단 여기까지 좀 필기를 좀 해봅시다. 딴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져 버렸네. 뭐를 빼먹었냐면 저희가 빠졌잖아요. 할로젠이 빠졌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다 잠깐 쓰고 자 볼까? 할로젠 원소만 잠깐 합시다. 오늘 필기했던 거에 자 뒤에다가 17쪽이죠. 17쪽이니까 뭐가 있어? FCl, Br,
I 이렇게 있다고. 얘네는 반응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더라. 어떤 반응성이 커지는 거야?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반응성이 커지더라. 얘는 17쪽이니까 하나 얻어갖고 8개 대분에 안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F가 제일 반응성이 크다. 그런데 얘네들이 존재하는 게 F2, Cl2, Br2, I2 이렇게 존재하죠. 뭘로 존재해?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해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봐봐.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야. 그러면 얘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8개 만족하죠. 얘도 8개 만족하지. 이렇게 해서 안정한 물질을 만들려고 공유결합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종류는 17쪽은 항상 어떻게 돼? 이렇게 2개씩 결합해 있어. 이원자 분자. 상태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담황색 기체다. 얘는 황록색 좀 진해져 기체다. 얘는 젓갈색 액체예요. 얘는 적자색이라고 그러죠. 보라색 적자색 고체야.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액체 상태고 얘는 고체 상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으로 진행할수록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요? 녹는 점 끓는 점이 증가한다. 이건 특성. 화학적인 성질을 좀 알아두면 좋다. 녹는 점 끓는 점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화학적으로는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렇게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화학에서는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더라 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사실은 니네 할로젠은 정말 다들 뭐예요? 타악식해요. 독성이 강하다. 독성이 강하다. 큰일 납니다. 선생님이 화학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화학 실험실에 대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사이에 들어있는 게 브로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 브롬을 첨가하고 뭐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걸 실험하는데 거기에 젓갈색의 브롬 아주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액체로 생겼는데 시약병에 들어있는데 탁 따잖아? 이거 후대에서 실험해야 돼. 탁 열면 갈색 기체가 액체 상태에 있는데 갈색 기체가 싹 흘러나와. 되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근데 냄새도 락스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나요. 근데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선생님도 흡입을 했겠지.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후드에서 하는데도 냄새가 나요. 근데 얘가 되게 위험합니다. 살갗을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남성성을 잃게 만들어요. 정자를 죽이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살갗을 뚫고 들어가고 정자를 파괴합니다. 이 실험할 때는 남학생들은 다 밥 먹으러 가버려요. 그렇다고 남자 살갗을 뚫고 와서 정자를 파괴할 정도면 여자들한테는 좋겠니? 여자들도 위험하죠. 여학생들만 남겨놓고 남학생들 다 가버려요. 그런 실험 기억나는데 되게 위험합니다. 다 독성 물질이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먹는 거, 선생님 NaCl은 괜찮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화학적으로 하는 거는 성질이 바뀌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존재하는 애들이 위험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이 이렇고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얘를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소하고 반응을 시켜갖고 F2, Cl2, Br2, I2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누가 생겨요? 여기는 EHF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EHCl이 생기겠지? 그 다음에 EHBr이 생기겠지? 그 다음에 EHI가 생기겠지? 이렇게. 이거 뭐예요? 다 산성물질이지.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강산이야. 얘가 강산이야. 여기서 약산은 얘만 약산이야. 이렇게 되지. 우리 염산이잖아 얘. 염산 강산인 거 알잖아. 얘 뭐예요? 브롬산이잖아. 얘는 아이오딘산. 얘는 플로르산, 불산이라고 해서 불산. 예전에 어디지? 구미인가 어디더라? 구미 저쪽 밑에. 그래서 불산 유출돼갖고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불산. 유리를 녹여요. 유리를 녹일 정도로. 그 다음에 니네 불소 취약하면은 우리나라는 불소를 수돗물에 공급 안 하잖아. 얘는 이빨이 작아요. 이 범랑질, 유리질을 녹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다. 이 불산. 근데 어쨌든 얘는 약산이야. 약산인데 얘는 강산이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산이 심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H 플러스를 내놓는 게 약하다는 얘기잖아. 얘는 H 플러스를 내놓는 게 엄청 크다는 얘기지. 얘가 강하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반응성은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반응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반응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결합이 세니까 H를 잘 안 내놓는 거야. 그래서 약산인 거야. 얘는 반응이 비리비리해요. 그러니까 결합해도 결합력이 되게 약하지. 다 막 내놓죠. 그러니까 강산이야. 그래서 우리가 산성도를 보고도 이 물질의 할로젠의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써놓읍시다. 요 정도까지만 써보자. 이게 바로 할로젠의 성격이야. 그래서 알카리 금속하고 할로젠은 두 개의 특징을 좀 정확히 알아두시고 주기율표상에서 우리 주기적인 성질이 어떻게 되더라? 다음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주기율표 외운 거 확인할 거예요. 자, 뭐라 그랬어? 수엘립에 비키니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꼴까? 그 다음에 이쪽에 경향성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화학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과학은 자, 이제 물리 들어갑시다.